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의 길들은 멋지게 얽혀 있었다. 이 길들은 멋진 각도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길 하나가 또다시 같은 길로 한두 번 교차하기도 한다. 오래전 어떤 화가가 이 거리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림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등의 값을 받으러 온 상인이 이 거리에 반해 결국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이 야릇하고 오래된 그리니치 마을에는 미술가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그들은 값싸고 오래된 18세기식 집이나 네덜란드식 다락방을 찾아 돌아다니곤 했다. 그 미술가들은 6번 가로나가 싼 컵이나 편리한 화로를 사들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리니치 마을은 예술인 마을이 되었다. 그 마을에는 한 허름한 3층 벽돌집이 있었다. 그 3층 집 꼭대기엔 두 아가씨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한 아가씨는 존 씨였고 다른 아가씨는 수우였다. 그 3층 집 꼭대기가 두 아가씨의 공동 화실인 셈이었다. 수우는 메인주,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아가씨는 8번가의 값싼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술, 꽃상치, 샐러드, 긴 소매의 옷 등에 관한 취미가 서로 같다는 걸 알고 공동 화실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5월에 있은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그리니치 마을에는 아주 고약한 손님이 찾아왔다. 의사가 폐렴이라고 부르는 이 손님은 앓다가 죽기까지 하는 몹쓸 병이었다. 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벌써 수십 명이나 되었다. 폐렴은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다가 이윽고 그리니치 마을까지 당도하였다. 이 폐렴이라는 병은 못된 악한과 같았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존 씨는 이 못된 악한을 상대해낼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소녀화가 존 씨가 불행하게도 폐렴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존 씨는 페인트 칠을 한 낡은 쇠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꼼짝 않고 누운 채 네덜란드식 창을 통해 건너편 벽돌집의 빈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병은 무척 심한 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덥수룩한 회색빛 눈썹을 가진 의사는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다. 글쎄, 저 아가씨가 회복될 가능성은 열에 하나쯤이라고 할까? 체온계를 흔들며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존씨 아가씨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건데 존 씨는 지금 거의 포기 상태이니 큰일인걸. 혹시 존 씨가 삶의 애착을 가질 만한 게 없을까? 존 씨는 늘 나폴리 해변을 꼭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바보 같은. 그런 거 말고 마음에 고이 간직한 그런 거 없느냐 말이야. 이를테면 남자친구라든가. 남자라고요? 수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남자친구? 아니요. 선생님, 존 씨에겐 남자친구라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큰일인걸, 의사가 말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존 씨가 미리 포기한다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존 씨가 올겨울 외투의 유행에 대해서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겠는데. 의사가 돌아간 다음 수우는 화실로 들어가 손수건이 푹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조금 후에 수우는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존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휘파람까지 불며 존씨 방으로 들어갔다. 존씨는 침대 이불에 잔주름 하나 만들지 않고 창문 쪽을 향하여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수우는 그녀가 잠든 줄 알고 휘파람을 그쳤다.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수우는 잡지사에 보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설 안에 넣을 사파였다. 젊고 가난한 화가는 젊은 작가가 쓴 소설의 사파라도 그려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소설 주인공인 카우보이 근사한 승마용 아랫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던 수의 귓가에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곧 존씨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존씨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지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것도 거꾸로. 12, 11, 10, 9, 8, 7. 무엇을 세고 있을까? 수우는 존씨가 내다보는 창밖을 함께 쳐다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다만 텅 빈 마당과 20피트쯤 떨어져 있는 벽돌집의 허전한 담뿐이었다. 그 담에는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담쟁이 덩굴이 중간까지 기어 올라와 있었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잎들을 모두 떨구어 가지들만 앙상한 채 담에 붙어 있었다. 대간절 무엇을 세고 있지? 수가 물었다. 6. 거의 속삭이듯 존씨가 중얼거렸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나 되었는데 너무 많아 헤아리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쉬워. 또 하나 떨어진다. 5밖에 안 남았어. 글쎄, 무엇이 5이야? 잎새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야 해. 의사도 말했을 텐데. 뭐야? 그런 얼빠진 소리 들은 적이 없어. 수우는 혀를 차며 말했다. 담쟁이 잎새와 네 병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니? 넌 늘 저 담쟁이 덩굴을 좋아했잖아. 이 못나나 싱거운 소리는 그만둬.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 말했다니까. 잘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자, 죽이라도 좀 먹어. 그래야 나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그걸 팔아 너에게 맛난 음식을 사줄 것 아냐? 맛난 음식은 필요 없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존씨가 대꾸했다. 또 한 잎이 지는군. 맛난 음식도 죽도 필요 없어. 꼭 4시 남았어. 어둡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때 나도 죽는 거야. 이봐 존씨. 수우는 그녀에게로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약속해 주겠어? 저 그림은 내일까지 가져다 줘야 해. 빛이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커튼을 내리고 싶을 지경이야. 다른 방에 가서 그리면 되잖아. 존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옆에 있고 싶은 걸 어쩌니? 수우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저 형편없는 담쟁이 잎새를 줄곧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림을 다 그리면 알려줘. 눈을 감으며 존씨가 말했다. 마치
흰 석고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존 씨는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저 나는 저 마지막 잎새가 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젠 더 기다리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졌어. 모든 걸 버리고 아래로 떨어지고만 싶어. 마치 저 가엾은 잎새처럼. 잠을 청해봐. 수가 말했다. 난 베르만 영감님을 불러와서 혼자 사는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곧 돌아올 테니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 베르만 영감은 아래층에 사는 화가였다. 60세가 넘었고 난쟁이처럼 작은 몸에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베르만 영감은 실패한 예술가였다. 40년 동안이나 붓을 만졌으나 제대로 된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못했던 것이다. 늘 훌륭한 그림을 그린다고 할 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영감은 상업용, 광고용의 보잘것없는 그림만을 그려왔다. 그는 요즘엔 이 예술인 마을이 가난한 미술가들을 위해 모델이 되어주곤 했는데 거기서 생긴 약간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술이 취하면 아직도 영감은 걸작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것 말고는 사나운 늙은이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는 허약한 사람을 흉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층에 사는 두 아가씨 화가를 자신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좋은 점도 있었다. 수호는 아래층의 희미한 등불이 켜있는 불속 같은 방에서 베르만 영감을 찾아냈다. 방 구석에는 25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림판이 먼지에 쌓여 있었다. 수호는 베르만 영감에게 존씨 이야기를 전했다. 연약한 잎새처럼 존씨도 곧 죽어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베르만 영감은 붉어진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뭐? 벌레 먹은 담쟁이 이파리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바보 같은 녀석. 그렇다면 난 너 같은 밥통이 모델 노릇도 안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존씨를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너는? 존씨. 가엾은 존씨. 베르만 영감의 말을 듣고 수우가 말했다. 존씨는 병이 심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영감님이 모델을 안 하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그만두세요. 정말 변덕쟁이시군요. 여자란 참 할 수 없군. 베르만 영감은 소리 질렀다. 누가 모델을 안 하겠다고 했나? 자, 같이 가자고. 벌써 모델 준비가 다 됐는걸. 아이고 불쌍한 존씨. 내가 얼른 걸작을 그려내서 이 가난한 동네를 버리고 모두 좋은 곳으로 떠나야 할 텐데.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존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우는 커튼을 창 아래로 내리고 눈짓을 하여 베르만 영감과 다른 방으로 갔다. 그 방에서 수우와 영감은 두려운 눈초리로 창밖의 담쟁이 농구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초조한 얼굴로 잠시 서로 마주보았다. 어느덧 창밖에선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쏟아졌다. 영감은 푸른 셔츠를 입고 뒤집어진 냄비를 깔고 앉아 외로운 광부 포즈를 취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우가 잠에서 깨어보니 존씨는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뜨고 늘어진 초록색의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 수, 보고 싶어. 힘없는 목소리로 존씨가 말했다. 수우는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커튼을 들쳐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심한 비와 무서운 바람이 밤새 몰아쳤는데도 그 담에는 아직 담쟁이 잎새 하나가 의연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담쟁이 덩굴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이파리 가운데는 짙은 녹색이었고 톱니 모양의 잎 주변은 누런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잎새는 생생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잎새로군, 준씨가 말했다. 비바람이 사나워서 밤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마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동시에 떠나야겠지? 너도 참. 지친 얼굴을 침대에 기대며 수우가 말했다. 네가 자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니? 그러나 존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죽음이라는 먼 길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고독하게 있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이 세상과 맺은 우정을 하나씩 버리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잎새에 대한 생각과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날도 그럭저럭 지나갔다. 그러나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 속에서 그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줄기에 힘차게 붙어 있었다. 밤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북풍이 몰아쳤다. 비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네덜란드식 처마로부터 빗물이 밤새 쏟아져 내렸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존씨는 얼른 커튼을 올려달라고 소리쳤다. 수우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커튼을 걷어올렸다. 그런데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줄기에 매달린 채 의연하게 붙어 있었다. 존씨는 그대로 누운 채 한동안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냄비 속에 든 죽을 휘젓고 있는 수우를 불렀다. 그리고 말하였다. 나는 나쁜 애였어, 수. 존씨는 얼마쯤 밝아진 얼굴로 계속 말했다. 아직까지도 용감하게 저기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가 내게 참된 용기를 주었어. 나는 정말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죄악이거든. 자, 수, 나를 일으켜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걸 구경할 테야.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존씨는 또 말했다. 수, 난 언젠가 꼭 나폴리 해안을 그릴 거야. 그날 오후에 의사가 왔다. 의사가 존씨의 진찰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수우는 복도로 따라 나갔다. 가망은 50% 정도로 늘었어. 많이 좋아졌는걸? 수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되겠어. 지금부터 난 아래층이 다른 환자를 봐줘야겠는데? 베르만이란 영감 말이야. 그저 그런 화가인가 보던데 역시 폐렴이더군.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 데다가 급성이라서 가망이 전혀 없어. 그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오늘 입원시킬까 하고 있는데 말이야. 다음 날 다시 들른 의사는 밝은 얼굴로 수희에게 말했다. 존씨 아가씨의 위험은 이제 지났어. 그녀가 이긴 거야. 영양 섭취와 간호 이것만 지키면 그만이야. 그날 오후 존씨는 만족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짙은 녹색의 털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수우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수우는 왠지 기쁘고도 쓸쓸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존씨를 꽉 끌어안았다. 이윽고 눈가에 약간 눈물이 밴 수우는 천천히 말하였다. 이봐, 존씨.
내 말 좀 들어봐. 베르만 영감님이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그저 이틀 알았을 뿐인데 병이 난 첫날 아침 문지기가 아래층 그 이 방에서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영감님을 발견했는데 그의 옷과 구두는 흠뻑 젖어 얼음처럼 차갑더래. 무섭게 비바람이 치던 그 전날 밤 어디를 가셨다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영감님 곁에는 아직 불이 켜진 램프와 사다리가 젖은 채 놓여 있었대. 여기저기에는 붓이 두세 자루 흩어져 있고 푸른색과 누런색 물감이 묻은 팔레트도 있더래. 존씨, 창밖을 좀 내다봐. 저 담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를. 좀 이상하지 않아? 바람이 불어도 펄럭거리지를 않잖아. 아, 존씨, 저 마지막 잎새는 베르만 영감님의 훌륭한 그림이야. 마지막 잎새가 지던 날 밤에 베르만 영감님이 저기다가 그걸 그려놓으신 거야.